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가 연달아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며 연휴를 앞둔 시장의 매수 심리를 북돋아줬습니다. 다우는 0.6% 이상 올라 1927을 기록했고 뉴욕 증시는 5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 2월 감소세를 나타냈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증가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2,723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6억 달러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있었던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동안 코스피는 0.6% 오르는 데 그쳐 상승률 29위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들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률이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말 이후 이달 1일까지 달러화에 대한 원화 절상률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만우절이었죠. 4월 첫 거래일. 정말 거짓말처럼 코스피가 1719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1700에 대한 안착 과정 없이 바로 전 고점에 육박하면서 마감이 된 것이었는데요. 여기 중심엔 역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13거래일째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물을 3천억 이상 사줬고요. 무엇보다 선물에서 장중 7,000계약 이상이나 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619포인트, 꽤 많이 올랐죠? 1.5%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전 고점까지는 약 한 5포인트도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보시겠는데 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아쉽게도 520선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도 2개월 내 최고치 경신하면서 전 고점에 육박해 있는 모습이죠.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일본의 단칸 지수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모두 다 좋게 나오면서 일본은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중국의 경우에도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달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끝난 상황 한번 보시죠. 네, 나스닥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장중에는 리서치모션의 실적 부진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너스권에도 접어들다가 겨우 플러스로 회복을 한 것입니다. 다우와 S&P 500은 0.7% 정도 올랐는데 모두 다 마감 지수가 지금 올해 연중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은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모두 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뉴욕까지도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뉴욕 증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4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1720선에 육박했습니다. 1700 안착 과정이 한 번쯤 나올 것 같았는데 곧바로 1719로 끝났어요. 예.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큰 폭 상승을 보이며 1700선을 가뿐히 돌파를 했습니다. 전일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171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해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비롯해서 유럽의 재정위기 재정위기 문제 그리고 국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등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문제점이 있지만 어제도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3,200억 원의 주식을 매수하며 15일째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시장의 추가 상승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장의 매수 주체가 외국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업종을 확장시키지 않고 IT가 중심이 되는 몇몇 종목들만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금요일장이고 말이죠. 또 뉴욕 증시에서 사실 IT는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 잠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수적인 측면에서요. 지수가 1720,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정고점까지 왔지만은 생각해보면은 지금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720, 전고점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종목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주식을 계속 사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720 이상을 보고
IT나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좀 여쭤보죠. 정말 어제 기준까지 외국인들이 15일째 순매수 행진을 해주고 있고 3월 들어서는 11일이었던가요? 예. 그 하루를 빼고는 모두 다 샀는데 오늘도 뭐 사주겠죠? 예, 오늘도 그 외국인 매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매도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최근 외국인의 매수는 6월에 있을 MSCI 지수 편입 여부,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경기 회복, 어제 발표됐던 국내 BSI 지수 호전 이런 것에서 보듯이 국내 경기 회복 조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분기가 마감한 현 시점에서 거래소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을 지난 4분기에 그 실적이 이게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실적 우려가 제시되었었지만 세계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오히려 4월 들어서는 1분기에 대한 기업 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래소 기업의 2010년 1분기 이익 전망치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6% 개선된 19조 6천억 원, 순이익은 49% 증가한 17조 9천억 원가량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 매출이 전기 대비 소폭 증대된 데에 비해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2009년 연말에 상여금과 마케팅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지급됐던 부분이 정상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 IT를 비롯한 제품 가격이 상승한 반면 인건비 등 비용은 상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부합할 경우 실적 발표가 집중된 4월에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런 실적 호전 발표에 대한 선침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는 일정 기간 동안 부진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일을 전후해서 고점 매도를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4월 한 중순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텐데, 이제 막 4월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어느 정도 아직 꺾이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들이 15개월을 연속 사주면서 매수 규모가 이제 한 4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중에 반 가까이가 바로 IT입니다. 앞서서 이제 IT의 또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침의 성격으로 지금 사고 있는 것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답은 IT에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의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역과 토요타 리콜 사태로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도 주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하는데도 IT와 자동차 업종은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IT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다시 집중이 됐는데요. 네.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기아차 등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전전날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면서 상승했었던 조선업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향후 업종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종의 경우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반면에 은행업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은행업의 경우는 1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IT와 자동차 그리고 은행업의 외국인 매수 집중은 1분기 실적 호전을 예측하고 들어오는 성격이 강하고요. 예. 이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당분간 외국인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업종 차별화된 차별성, 편애성 순매수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IT 이제 자동차가 그 중심에 수혜를 보는 업종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IT는 계속해서 유망하겠지만 지난해에 주도주였던 IT 자동차가 투톱 체제로 가지 않고 올해는 IT의 원톱 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자동차에서 꾸준히 보면 현대차도 좀 오르는 듯 싶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조금 오르고, 사실 기아차만 쭉 당겨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동차 전체를 기아차 하나로 혹은 현대차와 이 두 개로 다 대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IT에 비해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은 지금 지금 지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미국과 한국의 소비 시장이 좀 개선된다는 걸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 회복보다는 작년에 도요타 사태처럼 미국에서의 현대차, 기아차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걸 보고 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이슈는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리는 게 아니라 그 IT 소비 회복에 따른 IT 판매 증가가 그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동차보다는 IT 쪽이 더 유망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 쪽보다는 또 IT 쪽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 시장 차별화가 지속된다. 조선업종도 뭐 바닥이어서 잠깐 사주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1분기 실적이 잘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자 곧바로 또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IT 중에서 좀 잘 사봐야 될 것도 같은데 어제 오르는 거 보면은 무섭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따라잡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결국 기관이 시장의 매수 주체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만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4월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의 IT주와 기아차, 현대차들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호전이 전망되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은행 업종 역시 IT와 자동차를 이어서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최근 IT주의 상승에는 디렉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주들의 상승과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종이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와 LG이노텍 등은 최근에만 각각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경 매수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일 것 같지만 어제도 이렇게 6%씩 오르는 거 보면 정말 하이닉스 금방 3만 원도 가겠다 싶었습니다. 뭐 그 무거운 삼성전자도 어제 2만 원 이상씩 주당 올랐으니까 말이죠. 근데 은행주도 삼각현대 속의 IT 자동차와 함께 주도주로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은행주 얘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들었으니까요. 근데 지수가 가는 느낌이 드니까 증권주도 좀 단기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증권주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은행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증권주, 건설주가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항상. 네, 트로이카라고 해서.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종목만 산다. 주가 차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은행업종 외에는 소위 유동성주들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작년 FTS 지수의 편입 앞두고 3개월 샀을 때를 봐도 예. 어떤 종목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게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 SDI, 네. LG화 이런 종목들만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 은행 업종이지 증권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처럼 장이 오른다고 해서 증권주가 폭등을 하거나 그러긴 좀 힘들 것 같고 증권주는 이제 지수 상승 동안 워낙에 못 올랐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기존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 경우에는. 예. 자, 그러면은 좀 폭을 좁혀봐서요. 정말 알맹이 있는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답은 IT가 맞고, 뭐 실적도 좋고,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주가 수준이 바뀌는 것이 IT가 될 것 같은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쳐다볼 뿐이거든요. 이걸 어떤 종목을 좀 사봐야 될지, 또 어떤 쯤에 또 접근을 해야 될지, 일단 비싸서요. 예. 일단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도 못 오른 업종이나 못 오른 종목만을 보고 계실 겁니다. 예.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IT 업종 외에 다른 업종으로 전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나 삼성테크인,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은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습니다. 예. 그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테크인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LG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예. 저점 대비해서는 이미 30%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정고점 수준이 10만 4천 원 선까지는 아직도 어제 종가 88,000원이었는데 예. 16,000원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등 다른 IT주들의 경우는 이미 정고점을 돌파했거나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테크인은 다른 IT주들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듣고요. 계속해서 뭐 차트까지 한번 보기로 하죠. 예. 어제 삼성테크인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2010년 1분기 실적은 매출이 7,047억 원, 영업이익이 40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는 그 카메라 모듈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와의 통합으로 글로벌 유통망이 강화된 CCTV와 그 생산성이 높아진 파워 시스템 부분이 그 전체 매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또한 2분기에도 카메라 모듈 부분을 제외한 CCTV, 반도체 부품, 반도체 시스템, 파워 시스템, 특수사업부 등 그 전체 사업이 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부의 자주포 수출 및 그 항공산업 확대 정책을 통해서 동사의 그 방산 부분도 그 장기 수주 물량과 해외 수출 비중이 그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선 해양용 에너지 설비 그리고 감시 로봇 사업에 이어서 삼성그룹이 그 미래 투자를 기반으로 한 그 진단 장비 등의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수기에 따른 그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그 좋은 실적을 보인 점 그리고 2분기 삼성테크인의 그 이익 터닝 포인트가 기대된다는 점이 그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함께 좋아지는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종목에 해당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IT 종목 중에서 그나마 또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보니 바로 삼성테크윈이라는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지금 8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 기존에 기록을 했던 2월 중순에 68,000원 선에서 88,000원까지 그 상승폭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한 2, 3주 횡보를 하다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존 고점이 물량대가 97,000원대 이 부분에 많이 있지만은 기존에 보면은 그 최고점 107,500원, 이제 네. 증권사들의 목표가들은 다 10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고점까지는 일단 무난히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예. IT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삼성 SDI 차트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궁금해서. 예. 자, 분명 IT 종목 중에서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로 삼성 SDI도 좀 전에 좀 거론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이것도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동안 작년에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LG화학과 들어서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IT 빠진 폭이 적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다른 IT주들에 비해서는 이제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술적인 면만 본다 그러면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IT주들 상승 시에 보면 따라가는 움직임이었죠. 예. 그래서 13만 원부터 15만, 그 14만 원 선까지 예. 전고점을 전혀 돌파 못하면서 따라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이거는 횡보를 끝내고 상승으로 일단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LG화학과 비교해봤으면은 한 17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를 사라는 얘기신가요? 또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오는 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이제 기술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예. 거고 외국인들이 사서 많이 올랐다고 못 살 건 없습니다. 작년 네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들 사던 것만 사고 끝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 때까지는 외국인 매수에 가담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 SDI 그리고 삼성 테크윈 차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염승환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뭐 원전 테마주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들 올랐어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일단 눈에 띄었던 게 그 아이리버라는 그 이제 전자책 그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콘텐츠 사업에도 진출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온라인 전자책 사이트인 그 북투라는 그 사이트를 이제 오픈을 하면서요. 콘텐츠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특히 이제 북투라는 사이트가 그 웅진그룹에 속해 있는 그 북센이라는
신크빅이라는 그 유통회사랑 이제 제휴를 통해 가지고 네. 한 7,000권 이상의 전자책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시해야 될 거는 이 단말기 제조사가 결국엔 지금 콘텐츠 시장에 좀 진출했다는 건데 그만큼 이 전자책 시장 쪽에서는 단말기 회사보다는 앞으로 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의 그 뭐 협상력이나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좀 시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른 관련주로는 웅진 싱크빅과 인터파크, ES24 한 3종목 정도가 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음 같아서는 3종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들어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 뭐 한두 종목만 추려주시죠. 네, 그 중에서 좀 재무구조 괜찮고 좀 실적이 좋은 종목 2종목으로 좀 추려봤는데요. 네. 먼저 이제 웅진 싱크빅을 좀 가져왔는데요. 웅진 싱크빅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단행본 시장에서 가장 1위 업체인데요. 뭐 베스트셀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좀 단행본 그 업계에서는 좀 알려진 업체고요. 이 자회사 북센이 이제 이번에 그 전자책 사업을 뭐 진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성장, 고수익을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래 단행본을 그냥 이제 출판을 하게 될 때는 이익률이 한 10%밖에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인쇄비라든가 물류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 전자책 쪽에서는 50%가 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전자책 컨텐츠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PER도 지금 현재 9배 정도 되는데 평균 그러니까 교육업체들의 좀 평균 PER을 좀 봤을 때 한 13배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이 좀 호전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자책 컨텐츠 시장이 앞으로 커나간다라면은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좀 우량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접근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약간의 조정이 있었네요. 네. 그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 최근에 이게 보시면은 23,000원과 26,000원 사이 그 어떤 박스권 흐름인데요. 1차적으로 1월 달에 상승을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그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매집을 일으키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23,000원만 좀 꾸준하게 지켜준다라면은 충분히 전고점 26,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26,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최종 목표가는 한 28,000원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북 테마, 전자책 테마 중에서도 이젠 특별히 단말기 쪽이 아니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쪽이 유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웅진 싱크빅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인터파크를 좀 볼까요? 아니면 예스24를 볼까요? 예, 예스24를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터파크는 좀 전자상거래 쪽이 아직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요. 좀 아직 그쪽 매출 비중은 높지 않고요. 네. 그 예스24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누구나 이제 인터넷에서 뭐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그 이렇게 한번 그 책을 한번 사보셨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최대 인터넷 도서 유통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책 콘텐츠 유통 시장에서도 일단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하고는 좀 틀리게 뭐 전자책 단말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쪽에도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미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전자책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쪽에서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플랫폼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열려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해도 굉장한 좀 수익성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전자책 콘텐츠 사업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더욱더 이제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웅진 싱크빅과 마찬가지로 이 예스24도 그런 측면에서 1위 업체 아닙니까? 웅진 싱크빅은 단행본 1위, 또 예스24는 또 인터넷 도서 유통 업체로서 1위이기 때문에 그런 1위라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책 콘텐츠 시장도 이 두 회사가 좀 장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종목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횡보하고 있네요. 네, 이 종목도 이게 전자책 테마주들이 한때 그 1월, 2월 달에 좀 상당히 강했다가 이제 최근에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상승을 하기 위한 역시 어떻게 보면 좀 기간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스24 같은 경우도 지금 9,500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상당히 지금 저항선이 지금 10,500원 정도의 저항선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저항 추세선만 좀 일단 돌파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11,500원까지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좀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좀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단행본에서 1위인 웅진 싱크빅 그리고 인터넷 도매 그 도서책 즉 파는 곳으로 1위인 예스24가 앞으로 전자책 시장도 아마 장악을 하지 않을까 해서 두 종목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뉴스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3D TV 시장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서 사실 이제 그 LCD TV가 그동안은 이제 모든 그 뭐 LED라든가 이런 부분 디스플레이 TV 시장에서 석권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좀 많이 연출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PDP가 상당히 몰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PDP TV 시장이 3D TV 시장의 좀 성장과 더불어서 그 PDP 시장도 상당히 좀 커나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섞인 그런 어떤 기대가 나왔는데 이 3D TV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안경을 끼고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3D TV에서 영상이 좀 전달되는 그런 입체감을 좀 느끼게 하는데요. 네. LCD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립니다. 느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오래 볼수록 굉장히 좀 그 눈이 좀 피로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PD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답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잔상도 없기 때문에 화질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LCD보다는 지금 PDP가 3D TV에서는 경쟁력이 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쌉니다. LCD에 비해서. 그래서 네. 지금 당장 3D TV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라면 뭐 삼성이나 LG그룹 측에서도 계속 PDP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PDP 시장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성장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원투수가 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뭐 삼성 SDI 같은 종목들 굉장히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네.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좀 그 실적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크로바이텍 같은 이런 그 관련 부품주들도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LG전자도 PDP 부분이 좀 상당히 부진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관련 테마주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지금까지 조금 눌렸었지만 PDP TV가 또 다시 유망하다, 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6% 올랐지만 삼성 SDI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뭐 IT 대형주에 비해서 좀 못 갔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2분기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PDP TV가 아무래도 3D TV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회사의 가장 이제 주력이 2차 전지 아닙니까? 2차 전지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쪽이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쓰이는 2차 전지 수요량이 좀 급증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쪽에서도 2차 전지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2차 전지의 그 모멘텀이 계속 그 발휘가 되면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올해 그 한 2분기부터는 성장 궤도를 다시 달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한번 주봉의 차트를 보면서 이 회사에 한번 그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주봉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6개월간 사실 굉장히 좀 기나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작년 9월 달에 굉장한 상승을 보인 후에 일단 1년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충분한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3주 전에 좀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좀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이 15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한 17만 원까지 상승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조정 시마다 좀 적극적으로 물량을 좀 편입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1분기의 실적은 역시 안 나와도 예상대로 안 나온 거니까 크게 뭐 놀라지 않아도 되나요? 네, 1분기 실적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예상을 했지만 좀 안 좋을 것으로 미리 예상을 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미 3월 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테마로 어떤 거를 볼까요? 아까 뭐 대주전자 재료도 얘기를 하셨고 LG전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대주전자재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도 원래 이제 주력 제품이 그 PDP에 쓰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적자가 좀 심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PDP 부분이 올해부터 흑자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이제 장점인 게 LED라든가 LCD, 뭐 AM, OLED라든가 PDP 등 모든 그 디스플레이 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필수 소재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 굉장히 좀 고속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년 한 100% 정도라는 놀라운 좀 실적을
그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뭐 PER도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좀 상당히 저렴하다. 물론 좀 많이 올랐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어제는 좀 많이 빠졌지만요. 그 10,000원이라는 저항선을 일단 돌파를 한 후에 10,000원과 12,000원 사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15,5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고요. 10,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12,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웅진 싱크빅, 예스24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염승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1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2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 벌써 1,719포인트. 오늘 좀 글쎄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다 올랐고 다우와 S&P 500은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마저도 유럽 쪽마저도 제조업 지표가 좋았거든요. 어제 아시아 증시 분위기 타고 뉴욕, 유럽까지 찍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처음 또 거래를 하게 되는데 오늘 플러스로 시작을 할까요? 예상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2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1,700 넘고 오늘 아침에 전 고점 넘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코스닥도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20선 오늘 아침에 회복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84만 5천 정도에 끝이 났었죠. 오늘 아침에 1,000원 정도 더 오르면서 85만 원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도 가야 될 때죠.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조용했던 포스코 오늘 1%가량 오를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또 미국과 이쪽에서 3월달 판매량이 나왔는데 말이죠. 역시나 좀 괜찮았다라는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1.6%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내친 김에 기아차 먼저 좀 보고 올까요? 자, 기아차도 오늘 역시 0.7% 정도 또 오르면서 26,550원 정도의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좀 소폭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은 플러스고요. 신한지주 잘 갑니다. KB금융 어제 좀 상승폭이 작았었는데 1%대로 신한지주와 비슷하게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약간의 약세가 예상이 되고요. SK텔레콤도 지주회사 LG와 더불어서 조금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또 오를 것 같습니다. 28,550원. 기아차하고 주가가 비슷했었는데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우리금융도 오늘 매수세 받으면서 오늘 전반적인 은행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아침 0.8% 상승 출발해서 12만 1,000원 정도의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4월 2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지수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또 전 고점을 넘기는 1,725포인트 정도의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특징이었는데요. 코스닥도 520선을 넘기리라는 예상이 됐습니다. 역시 제조업 지표의 글로벌 증시의 강세가 오늘 또 우리 장을 밀어 올릴 것도 같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아침부터 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코스피가 1,724포인트에서 5포인트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520선을 넘긴 52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강보합 정도로 움직일 것 같고요. 포스코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53만 2천원, 3천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2% 급등하는군요. 12만 3,500원. 미국에서 3월 판매량이 나왔는데 괜찮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기아차 먼저 보죠. 자, 기아차는 그에 반해서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는 것 역시 놀랍습니다. 26,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데요. 떨어질 기세는 아닙니다. 28,350원,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매수세를 받고 있고 KB금융과 더불어서 1%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혼자서 떨어졌었던 한국전력도 오늘은 플러스를 달고 있네요. 자, 그리고 LG전자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LG디스플레이도 잘 갑니다. 최근 들어서 LG전자하고 디스플레이는 갔는데 화학이 또 먼저 올라갔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한데요. 화학 쪽은 좀 조용한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잘하면 약보합 정도로 약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SK텔레콤은 오늘 약보합에 출발할 것 같고 KT는 그러나 플러스권입니다. 지주회사 LG는 1%가량 좀 매물이 LG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는군요. 기아차는 오른다 말씀드렸었고요. 두산중공업도 98,800원 정도 약간 또 상승을 하는군요. 롯데쇼핑이 1% 이상 밀립니다. 신세계도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0.5%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가 오늘은 또 눈길을 끕니다. 1.25% 추가적인 상승 12만 1,50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기업은행 모두 좋고요.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포함해서 은행주도 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아쉽게도 조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초반에 그 시초가에서 전고점을 넘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둬야겠습니다. 코스닥도 짧게 한번 보실까요? 포스코 ICT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말이죠. 1% 오늘 더 밀리면서 9,00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잘 가고 있고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습니다. 태웅위시에서 어제 풍력 관련 조선 기자재주 흐름이 모두 좋았었는데 오늘 태웅, 태광, 동국 SNC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강보합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오히려 1% 정도 오르면서 약간의 괜찮은 상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의 1% 가까운 매물이 나오고 있고 차바유엔 디오스텍 역시 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하나투어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도 여기에 동참, 인터파크도 1.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ETI가 2.6% 급등하고 있고 무엇보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루멘스가 단연 돋보입니다. 4%대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기가 1.25% 상승하면서 LED 쪽 그리고 IT 쪽이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23포인트 다시 전 고점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교보증권의 황비나 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아주 기분 좋은데 전 고점을 시초가에서 넘기네요. 예, 전일 뉴욕 증시는 추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국내 증시는 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2009년 9월과 올해 1월의 고점 부근에 지금 근접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17일째 순매수 중이고요. 금일 금융과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3월 들어서는 지금 하루 빼고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3월 누적으로 벌써 5조 4천억 원을 상회한 모습입니다. 개인은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고 기관은 소폭 순매도로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 역시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와 은행, 기계, 철강금속, 금융 등이 상승 중에 있고 음식료와 보험, 유통, 의약품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2.4원 내린 1,124원에 출발한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사주면 16거래 연속 사주는 셈이 될 텐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무섭습니다만 지수도 만만치 않게 지금 따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편중된 업종에 대한 선택, 이것이 이제 이번 4월에도 계속될 것인가 이것 또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IT가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고 오늘은 역시 자동차도 함께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전일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IT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지금 역대 최고가인 전고점 85만 원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필두로 IT 업종 올해 연간 모멘텀이 업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최근 실적의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글로벌 주요 IT 업체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지금 출구 전략 이슈가 다소 진부해지면서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증시는 경제 지표 개선을 단순하게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에 발표된 선행적인 좀 고용 지표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09년 3월 이래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도 50을 상회하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도 역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지금 3월 말과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의 MBS 매입 프로그램 종료와 그리고 일본의 다이치 생명 상장 그리고 폴 볼커의 은행 규제안 연설 등에 대한 우려가 좀
부색하듯이 좀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은 상대적 메리트가 높은 한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 모멘텀과 맞물리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유효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가장 많이 사고 기관이 운수장비 쪽을 좀 사주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어떻게 보면 또 IT와 자동차인데 이 종목들이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을 고르는 것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1분기 실적 호전주로 접근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최근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저조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모멘텀보다는 전기 대비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업종과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개선세 두드러질 업종은 주가의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두고 경기 민감 업종으로 선별을 한다면 운수창고와 금융, 전기전자로 나타나고요. 이때라서 지금 많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추가적인 접근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지금 3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수와 수출이 각각 전기 대비 29.5%, 49.4% 증가를 했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1,130원을 하회를 했지만 1,100원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국내 업체 시장 점유율 상승세도 신차 효과와 마케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의 황비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상황도 알아보죠. 외환시장 상황을 우리 황비나 연구원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말이죠. NH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중반까지 밀렸었는데 오늘 회복을 좀 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2월 40전 하락한 1,124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4월 첫 거래일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2월 롱 포지션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가볍게 돌파해서 연고점까지 노리고 있고 외국인이 15거래일 연속으로 주식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환율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무역수지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당국 개입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지속적으로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환율은 전일보다 4원 90전 하락한 1,126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무역수지 호조도 있긴 했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16거래일째 오늘까지 이렇게 사주는 걸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 주식 사랑 때문에 주식이 상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좀 눌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환율에 대한 전망도 좀 간단히나마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증시가 연고점을 돌파할 기세로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한국 사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개입 외에는 자발적인 매수로 보기 어려운 만큼 환율의 추가 하락은 열려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 몰려있는 배당금 수요나 이미 1,120원대로 진입해서 추격 매도가 부담스러워진 레벨이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는 하락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영내 수급만 따져본다면 내고나 결제가 엇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변수는 여기 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식 장세가 외국인 주도장이 되었고 코스피는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보여 외국인 매수는 단기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했던 엔화가 결국에는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엔원 크로스 환율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엔원 환율이 심리적인 지지선인 1,20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이와 관련된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달러원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엔원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채권시장은 어제 3월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래간만에 또 금리가 하락했었는데 전일 채권시장 정리해 주시고 전망도 함께 좀 부탁드리죠. 네, 어제 채권시장 역시 변동성이 컸는데요. 장 초반에 멕시코의 WGBI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기대했던 시장이 실망을 안겨주었고요. 가격이 급락했다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소비자 물가를 보고 결국 가격이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OBP 하락한 3.84%, 국채 선물은 25틱 상승한 110.75로 마감했고요. 오늘은 8틱 하락한 110.67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역시나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몇
며칠 동안 공방이 이어졌던 국채 선물의 5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가격이 속등했습니다. 이 기저에는 역시나 시장 주변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냥 강세로 가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 5일과 20일 이평선을 사이에 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유동성이 기대한 단기 강세 기조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 상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곽병철 대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 지금 장 열린 지 10여 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500억을 사주네요. 코스피가 1722포인트가량 좀 내려오긴 했는데 아침부터 전고점을 뚫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지금 현재 0.15% 상승한 1721.78포인트 나타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플러스 0.16% 상승한 519.98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수급을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또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물은 조금 소폭 팔고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네, 지금 현재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간 보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535억 원 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147억 원 매수, 개인들 역시도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은 외국인들이 7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5억 원 정도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선물 시장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 98계약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은 1911계약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547억 원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업종을 조금 살펴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종, 운수장비, 그 다음에 철강금속 업종 중심으로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살펴보면은 기간은 운수장비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업종과 통신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수급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차익 쪽 수급은 575억 원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비차익 쪽은 425억 원 매도, 전체적으로는 1,001억 원 정도 순 매도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또 외국인들 전기전자 사주고 기관에서 운수장비 사주고 보니까 삼성전자가요. 지금 84만 7천 원까지 사상 최고가 육박해 있고 현대차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12만 6,500원.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늘 아침에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원. 아까 또 넘기기도 해서 지금 약간 윗꼬리가 달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IT 자동차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전략은 또 역시 비슷하겠네요. 네, 일단은 4월 달은 일단 어닝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1분기 네. 실적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4월 어닝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일단 1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별 위주로 일단 선별적으로 강세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주요 IT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상향되면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한국 3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하고 LCD 등의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IT 업종의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고 1분기 이후에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증시 저평가 매력,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종목군을 위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이런 장세에서는 일단 월초 상승에 좀 편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갖고 가시되요. 일단 무분별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대형주 주도의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좀 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그런 윤곽적인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부터 꺾인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올라탈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올라탈 만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뭐 현대차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만약에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또 최고치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지수를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200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반등을 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주도주를 매수를 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수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현대차, 기아차나 이렇게 IT,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장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을 매수하셔도 크게 뭐 무리가 뒤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720까지 왔단 말이에요. 기다렸던 전고점에 왔는데 네네. 4월 증시 전망들을 보면은 대체적 평균적으로 1750 정도를 밴드 상단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상승 여력이 한 30포인트 정도인데 지금 신고가 달리는 종목에 올라타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해볼 수는 없는데 네. 대신에 어제 그 미국 지수 그 ISM 대접 지수도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도 전고점을 갱신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특히나 이제 제조업 지수인 단가 지수도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원엔 환율을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원엔 환율이 약세로 좀 나타날 때 지수가 반등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원엔 환율이 약세 쪽으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지금 1740포인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 상승으로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좋죠, 그런 뭐. 부분도 예. 고려를 한다면은 뭐 기존 주도주 한번 올라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뭐 포스코가 이렇게 안 가다가 오늘 아침에 1.5% 정도 오르니까 좀 싸지만 코스피 200엔 들어있는 포스코 정도가 어떨까 싶어서요. 예. 예, 한번 여쭤봤었던 겁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곽병철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다시 좀 올라왔네요. 1724포인트이고요. 코스닥도 정확하게 52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 한 20분도 안 되는데 650억 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오늘 전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